제목 마지막 토론방의 목소리. 진단은 응시, 판단이 아닌 정직함.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강좌의 마지막을 향하며 그동안 7번의 그림 보기와 더불어 8번의 토론이 말해주는 이 강좌의 요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타인의 그림이라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마주하며 여러 실험을 해왔어요. 때로는 거짓말 같은 상상도 해보고 흔한 기준을 끌어와 보기도 하고 자신을 말하며 타인을 합리화해보려는 시도 속에서 그림을 바라보기도 했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림을 7번 응시하고 8번째에는 자신의 스타일을 정리도 해보며 함께 토론하면서 마지막 토론방에서는 그림 보기란 무엇이다라는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정직하게 바라보기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마지막 토론방 속의 많은 글들은 그 정직함에 대한 깊은 울림을 들려줍니다. 그중 하나의 예시글을 통해 그간 우리가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에서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가 진단이 아닌 응시, 판단이 아닌 정직함이었음을 전하려 해요. 우선 하구님의 토론글을 함께 보시죠. 하구님의 글 제목은 그림 보기는 만화경이다 였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단어 만화경. 이유. 만화경은 한쪽 끝을 통해 반대편에 굴절되어 들어온 빛이 구슬과 조각 등등이 거울에 반사되어 형형색색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화경을 돌리면 모양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순간순간 모양이 바뀌어 다양하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도 됩니다. 만화경 안의 재료. 구슬, 종이 조각, 거울빛은 동일하지만 각 재료의 위치와 뒤섞이는 것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가 구현되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림 보기도 하나의 그림에서 내 의식의 확장, 내 생각, 감정, 관점, 태도의 변화에 따라 부정적이고 제한적으로 보다가도 전혀 다르게 긍정적이고 아주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또는 자신과 마주하기도 한다는 점이 만화경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러한 마지막 토론방의 토론 글들을 읽고 교수자로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었죠. 아무튼 이하고님께 답글을 길고 장황하게 드렸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해요. 안녕하세요. 하고님의 통찰은 철학자 L.A. 폴이 말한 변혁적 경험, 즉 트랜스포마티브 익스피리언스의 개념과 이어져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 경험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될지 또 그 경험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림을 통해 확장된 내면과 마주하는 경험도 마찬가지죠. 어떤 내면과 만나느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을 선택하거나 마주하는 근거의 정직성이 더 중요해요. 그림 보기는 자신의 정직성에 최대한 도달하게 돕는 행위가 돼요. 그건 단순한 합리화나 자기기만이 아니라 그림이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나의 변화 앞에서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감각과 욕망, 그리고 이해의 한계를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이기도 하죠. 폴이 말했듯 어떤 경험은 그 자체로 나를 바꾸기 때문에 이전의 나는 그 경험 이후의 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림을 본다는 건 그런 변혁적 경험 중 하나예요. 그림은 내 안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고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들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 보기는 내담자이건 치료사이건 내면을 규정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앞에서의 변화와 만남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용기를 기르는 일이에요. 이런 태도야말로 예술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도 윤리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이고요. 이 하구님의 정직한 시선과 더불어 마지막 토론방의 다른 모든 글들에게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저에게도 그림 보기라는 행위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을 품게 되었어요. 왜 어떤 그림 앞에서는 우리는 솔직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 앞에서는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을까요? 그림이라는 불확실한 존재 앞에서 진실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 감각? 사실 이것은 심리학을 넘어 철학의 영역까지 닿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 보고자 해요. 한 철학자의 연고를 빌려 그림 앞에서의 진실함이 왜 중요한지 함께 짚어보려 해요. 이번에 참고한 문헌은 폴 2013의 글인데요. 참고 문헌으로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림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마주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철학자 폴은 그 자녀 출산이라는 불확실성의 주제 선택을 통해 불확실한 변화 앞에 서 있게 되는 인간의 실존적 고민을 다룹니다. 그녀는 이를 변혁적 경험, 트랜스포마티브 익스피리언스라고 부릅니다. 철학자 폴이 말한 변혁적 경험처럼 어떤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바꿔놓아요. 바뀐 나는 이전에는 몰랐던 불확실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 완전히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하죠. 폴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데이터를 근거로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검사자가 그림을 보고 그렇게 하죠. 그러한 선택은 때로 삶의 본질적인 장면 앞에서는 자기 기만이나 억지스러운 합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폴은 말해요. 폴이 주제로 선택한 아기 출산과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을 둔 부모는 자녀가 없는 성인보다 삶의 질이 낮다는 통계가 있다고 해요. 그런 통계만을 보고 자식을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진실로 나 자신에게 정직한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경험은 그 자체로 나를 바꾸는 깊고 본질적인 삶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을 하기도 전에 나는 그 경험 이후에 나를 예측하거나 제대로 상상할 수 없거든요.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끔은 내 선택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경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라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선택 이후의 삶 안에서 나는 나에게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우리의 불확실성 주제인 그림을 바라보며 치료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왜 이 장면 앞에 멈췄는가? 그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솔직하게 마주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자기 기만도 아니고 그럴듯한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일도 아니에요. 그림 앞에 선 나라는 존재가 변화 앞에서 어떤 감각과 욕망,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태도인 거죠. 결국 그림 앞에 선다는 것은 즉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이 지향하는 바는 이미지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 그림 앞에서 어떤 변화의 지점에 놓이는지를 직면해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바로 그림과의 정직한 마주침을 가능하게 하며 그림에 의한 진단이라는 개념을 성립시키고 나아가 이 강의가 지향하는 핵심과 닿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의는 내담자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그림을 통해 치료사 자신을 진단하는 시간입니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수업 안내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했던 하나의 철학적 선언이자 태도였다고 생각해요. 치료사가 진정한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를 해석하거나 평가하려 들기보다 그 내담자의 그림을 통해 치료사 스스로 얼마나 자신의 정직함과 만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직함과 진심이 결국 내담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것이 바로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이 평가나 분류의 도구가 아니라 치유의 가능성을 여는 시작점이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철학이야말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함께 나누고자 했던 핵심 가치이기도 하죠. 치료자는 내담자를 해석하거나 진단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님을 증명하죠. 오히려 그 그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하고 성찰해 나가는 존재여야 하고요. 그렇게 얻은 정직함이야말로 누군가와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요. 그러므로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강의는 치료사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하여 내담자를 치료로 이끄는 강좌이지 내담자를 진단하고 끝나는 검사자의 강좌가 아니죠. 우리는 예술치료 전공이지 예술검사 전공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통찰은 마지막 토론방에 올려진 여러 학우님들이 토론 글들에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토론방의 글들은 학기의 끝자락에서 저에게도 하나의 변혁적 경험이 되어 주었고요. 시기와 환경이 만들어준 저와 여러 학우님 간의 울림은 강좌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비추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경험을 후학들과 나누기 위한 영상 제작이라는 시도까지 이끌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삶 속에서 다가오는 장면들 앞에 조금씩 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마주하고자 했던
여러 학우님들의 글에 담긴 태도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진단의 방식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후에도 그림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리고 삶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나고 더욱 정직한 시선으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